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걷거나 또 통화하고 음악을 듣느라 정신이 팔려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1년에 1,300명인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 중 스마트폰 의존도 위험군에 속한 사람이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의 증가폭이 컸는데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뇌 발달과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코로나19 탓에 밖에 나가 마음껏 놀지 못하다 보니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5명 중 1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위험군으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시력은 물론이고 수면, 체중 관리, 친구 관계에도 나쁜 영향 줄 수 있습니다.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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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hur. Anomali mengerikan yang hanya 하루 종일 쇼츠를 보느라 SNS나 채팅을 하느라 피곤한 상태로 다음 날을 맞이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부터 사용자군 단계, 특성, 종류 증상, 평가 방법, 그리고 각국의 규제 정책까지 폭넓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입니다. 인터넷 중독이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할애하여 채팅,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인관계, 도박, 상거래 정보 수집 등 다양한 행동 양상이 나타나는 충동 조절 장애를 의미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뚜렷한 목적 없이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의존적이고 강박적인 증상을 느끼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해도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시력 저하, 폭력적 행위, 이상한 습관 형성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정보 검색, SNS, 모바일 게임, 앱 성인용 콘텐츠 등 여러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사용자군 분류입니다. 중독의 정도에 따라 사용자군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군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조절된 형태로 사용하며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사용 조절력이 약화되어 이용 시간이 늘어나고 대인관계 갈등이나 일상적 역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고위험 사용자군은 통제력을 상실해 일상생활에 상당 시간을 스마트폰에 소비하며 대인관계 갈등, 역할 문제,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단계입니다. 중독은 단계적으로 심각해집니다. 먼저 초기 단계에서는 점점 몰입하기 시작하며 수업 시간에 졸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지각하는 등 생활에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기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부적응이 생기고 지각, 조퇴, 결석이 잦아지며 학업 업무 능률이 저하됩니다. 거짓말이나 주변 사람을 속이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후기 단계에서는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 등 증상이 심각해지고 사용 조절이 안 되며 충동적이고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의 특성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중독을 유발하는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성입니다. 영화, 음악, 게임 등 다양한 유의적 요소를 제공합니다. 호기심은 유익한 정보뿐 아니라 유해한 정보도 넘쳐나며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은 SNS 댓글, 커뮤니티, 게시물 등에서 익명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통제력과 권력욕은 현실과 달리 가상세계에서는 마음대로 통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박성입니다. 무언가를 다 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에 계속 확인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분열성입니다. 여러 아이디어로 다중인격처럼 활동할 수 있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친밀성입니다. SNS를 통해 쉽게 친절할 사람을 만나고 계속 대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용성입니다. 스마트폰은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중독의 종류와 증상입니다. 먼저 중독의 종류로는 게임 중독, 온라인 중독, 온라인 도박 중독, 채팅 중독, 음란물 중독, 정보 검색 중독, 인터넷 쇼핑 중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으로는 강박증, 집착과 사용이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하지 않을 때도 생각만 하게 되고 처음 의도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과 금단은 점점 더 많은 시간 자극을 찾고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 우울, 초조감이 생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문제는 사용 조절에 실패하고 다른 일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수면이 줄고 거짓말이 늘며 가족, 친구와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문제는 일상 리듬 교란, 만성 피로, 시력 저하, 근골격계 장애, 영양실조, 체중 증가, 심장마비 등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문제는 우울 장애, 낮은 자존감, 고립, 공격성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중독의 평가입니다. 면접의 필수 요건입니다. 인터넷 중독을 평가할 때는 사용 패턴, 일상생활 적응, 가족 및 대인관계, 일탈행동, 인터넷에 대한 태도 등 객관적인 정보를 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보고식 척도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면담을 통해 중독의 원인, 환경, 가족관계, 정서적 문제, 자아상 등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병리적 인터넷 사용과 공존질환 평가입니다. 공존질환이 있을 경우 인터넷 사용은 하나의 표면적 증상일 수 있으므로 정신질환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공존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력 결핍, 가인 행동 장애는 입니다. 다양한 자극을 찾아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약물 치료와 병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울 장애는 현실 스트레스를 회피하거나 중독으로 인해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 심각도에 따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안 장애는 사회공포증 등으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서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려다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 장애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인터넷 사용이 늘어날 수 있어 실제 적응을 돕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품행 장애는 일탈 행동이 반복될 경우 품행 장애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중독의 개입 및 나라별 규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스마트폰 가의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의존 위험군은 23.6%에 달하며 특히 청소년은 40.1%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교육, 상담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교육부 등과 함께 중독 조기 선별검사를 확대하고 위험 청소년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전국 18개 스마트 심센터에서 예방교육, 가정방문상담,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나라별 규제 정책입니다. 플로리다는 13세 이하 SNS 가입 금지, 그리고 14세에서 15세는 부모 동의 필요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는 청소년 대상으로 중독성 알고리즘 금지법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3세 미만 동영상 시청, 13세 미만 스마트폰 사용 금지 검토, SNS는 15세부터 윤리적 사용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16세 미만 스마트폰 판매 금지 검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 사용자군, 단계, 특성, 종류, 증상, 평가 방법, 그리고 각국의 규제 정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